조선판 스카이캐슬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드라마 슈룹. 퓨전 사극이기 때문에 대부분 픽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꽤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 슈룹과 실제 조선시대 왕가의 교육법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결말 예측까지 해볼게요. 드라마 슈룹 분석 들어갑니다. 장자 중심주의.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머머, 편안하십니까? 흔히들 조선시대는 장자 중심주의로 장자가 왕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대 조선의 27명의 왕 중 장자가 왕이 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나 안정을 통해 왕이 된 세조, 중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장자가 아니지만 왕이 되었죠. 즉 왕이 되는 기준이 단순히 장자 출신이라는 적통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왕의 능력과 자질이었죠. 그리고 이는 세자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따라 왕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세자들은 서연이라는 왕이 될 교육을 훌륭히 마치면 주위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장자라 하더라도 쫓겨나고 왕이 되더라도 주변 신의를 얻지 못하여 권력을 잡기 힘들었죠. 현명한 국본을 공정하게 뽑는 것이 곧 대비마마의 뜻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슈룹의 왕세자 또한 죽지만 않았다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슈룹에서는 왕세자의 능력과 인성이 강조되는데요. 열심히 교육에 정진한 왕세자가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왕세자를 연기한 배인혁 배우는 슈룹의 주연이 아닌 특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마 스토리상 곧 죽게 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학에서 교육을 듣고 있는 왕자들 중 한 명이 왕이 될 텐데요. 종학. 지난번 선생들은 어땠느냐? 산술은 별로였습니다. 그럼 산술 선생은 바꾸지 마.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세자가 아니라도 왕족이라면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왕실 종친을 입학시켜 글과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요. 슈룹의 볼빵빵 호동군은 보기만 해도 귀여운 씬스틸러긴 하지만 호동군. 안녕하십니까 형님? 조선시대에서 종학을 듣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네요. 딱 봐도 15세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종학은 1428년 세종대왕이 왕족을 위해 세운 학교인데요. 왕족들이 종학에 입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본래의 아들 진평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 이명대군 이구를 본보기 삼아 종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러자 왕족들도 자극을 받아 종학에 나가기 시작했죠. 종학은 무척 엄격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종학으로 모이고 신시가 되면 수업을 마친다. 수업을 끝낼 때마다 출석을 표시하는데 열흘마다 출석 내용을 왕에게 보고한다. 읽는 글의 내용을 날마다 적어 기록하고 제대로 외우거나 외우지 못한 것도 모두 적어서 열흘마다 한 번씩 왕에게 보고한다. 종합 깔제 성남대군 아닙니까? 수업도 제일 깔제로 왔네요. 슈룹에서 성남대군을 종학 깔제라고 비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종학에서는 출석률과 성적 등을 체크하고 이를 매번 왕에게 보고까지 했으니 엄격하게 관리하고 순위까지 매겼던 것 같습니다. 슈룹과 실제 역사와 다른 설정도 있는데요. 슈룹의 왕자들은 종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설정이지만 역사적으로 종친 대부분은 종학에 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열심히 받아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왕족은 일반 양반과 달리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왕족들에게 관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종학에 나가지 않는 종친들이 많았다고 해요. 또 왕실 여성과 결혼한 부마는 종학에 나오지 않아도 되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무한대군이 매번 결혼을 졸라대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어 상처 입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에 맞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대군이 중전에게 강하게 얘기한 이유는 결국 성남대군도 교육을 받아봤자 어차피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왕세자가 쫓겨나거나 죽지 않고서야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를 볼 수도 없으니까요. 서연. 서연이란 세자가 받는 왕이 될 교육입니다. 서연을 담당하는 기관은 세조 이성계 때 세자 관속위라 칭했고 세조 때부터 세자 시강원에서 서연을 담당하게 되죠. 드라마 슈룹에서도 왕세자는 시강원이라는 기관에서 다른 왕자들과는 떨어져 혼자 교육을 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거 종학은 두상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지요. 본디 시강원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서연은 경전을 배우는 지식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왕의 인품과 도덕성을 겸비하는 인성적인 교육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시강원에서는 총 18명의 관료가 교사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서연에 참석한 세자는 회강을 정기적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저하께서 오늘 치르신 회강에서 모두 통해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회강은 일종의 시험으로 한 달에 2차례씩 열렸으며 스승과 마주 앉아 배운 책의 내용을 다시 암송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회강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엄격했던 것이 혹시나 세자의 부정응시나 기강회의가 있을지도 모르니 외부 강사를 초청해 회강을 쳤다는데요. 회강의 결과는 통, 약, 조, 굴 4단계로 매겨졌습니다. 슈룹의 왕세자가 받은 통은 대답을 잘하여 잘 통과했다는 의미, 이 부분도 역사적 고증을 잘 했네요. 조선의 열등생. 주상께서는 적통의 대군들보다 후궁의 자식들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러면 실제로 조선시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폐위된 왕자가 있을까요?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공부를 소홀히 하여 서연을 잘 치르지 못해서 궁궐에서 쫓겨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양녕대군은 장자승계의 법도에 따라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세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서연을 받게 되죠. 하지만 양녕대군은 태생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1년이 지난 1405년 서연에서 글을 외우지 못해 환관 2명이 양녕대군을 대신하여 종아리를 맞은 일화가 소개됩니다. 세자가 공부하기를 매우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희들의 소치다. 만약 세자가 다시 공부에 힘쓰지 않으면 마땅히 너희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학업 스트레스는 더 심해져 계속 농땡이를 치죠. 18살 양녕대군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며 종종 서연에 빠졌고 오죽했으면 서연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 나을 것을 간곡히 권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서연에 나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소홀히 하는 태도 때문에 태종은 근심했고 심지어 곤장을 때려서 세자의 죄를 바로잡겠다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양녕대군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도 끝장, 나도 끝장이다. 그러다가 결국 1417년 태종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어리라는 기생 때문이었습니다. 어리는 곽선이라는 사람의 기생 출신 첩이었는데 양녕대군은 그녀를 궁궐로 끌어들여 범했죠. 남의 아내를 궁궐에서 범한 것은 규범이 엄격한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격분했고 어리를 소개해준 인물들은 모두 참수시킨 후 어리는 양녕대군의 아이를 가지자 궁에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태종은 이제라도 양녕대군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지만 연인과 헤어진 양녕대군의 반항심은 더 커졌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덥다는 핑계로 아예 서연에 나가지 않았죠. 결국 태종은 분노하여 서연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녕대군은 조선 최초의 폐세자가 되었어요. 대신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왕,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시대라 할지라도 무조건 장자라는 적통소만 중시된 것은 아니었고 임금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슈룹과 조선. 드라마 슈룹은 퓨전 사극 장르인 만큼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설정들이 있기도 하지만 시강원과 종학 등 왕실의 교육법에 대해 최대한 꼼꼼히 조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단순히 장자 중심으로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 또한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현대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왕세자가 죽는 경우 왕이 될 사람은 누굴지 결말 예측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의 설정상 가장 능력이 있는 성남대군이 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대군은 중전의 아들로 적통성도 어느 정도 있고 왕이 될 된됨이와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똑한 보건금보다는 적통성이 있고 다른 대군들보다는 인품과 학문이 뛰어나죠. 구휼도 중단해야 합니다. 구율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버틴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굴욕까지 더해야 합니다. 책 왕가의 전인적 공부법에 따르면 왕은 적통성도 중요하지만 개인 능력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실제 역사에서도 서연을 열심히 한 세자는 대부분 훌륭한 임금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세자는 자리를 박탈당하거나 왕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왕자 성남대군을 응원합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